만약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은 기회와 안정을 찾아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한다면 과연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시겠습니까? 2026년 그리 멀지 않은 미래를 앞두고 한국 경제를 둘러싼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포착되는 이른바 부자들의 엑소더스, 즉 대규모 이탈 징후는 단순한 추측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경향으로 자리 잡는 듯한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 이 현상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움직임이 우리 모두의 삶과 한국 경제의 미래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부자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이유가 단순히 세금 때문일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계신가요? 물론 높은 세금 문제는 중요한 고려사항임에 틀림없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야기들이 실타래처럼 얽혀 숨어 있습니다. 부자들이 자산을 해외로 옮기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모색하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개인적인 부의 재분배 차원을 넘어섭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내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해외 이주나 자산의 해외 이동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2026년이라는 시점은 이들에게 단순한 숫자 이상으로 어떤 중요한 경제적, 사회적 변곡점으로 인식되는 분위기가 역력하죠. 이는 한국 경제의 활력 감소로 직결될 수 있고 혁신적인 기업과 정신의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의 흐름은 곧 기회의 흐름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 귀한 기회가 해외로 빠져나간다면 그 여파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미래 세대에게 고스란히 미치게 될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단순히 부유층의 일탈이나 개인적인 욕망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은 자본을 움직이고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역들이기도 하니까요. 그들이 한국을 떠나려는 이유를 다각도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현재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위해 무엇을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얻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여과 없이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직시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과연 한국은 이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하는 혹은 새로운 자본과 인재가 자발적으로 모여드는 매력적인 곳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분명 쉽지 않겠지만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 분명하죠. 이 현상은 비단 특정 계층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자들이 움직이는 자본의 규모와 그들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이들의 이탈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상당한 불안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공항 출국장의 분주함 속에서 혹은 해외 부동산 투자 설명회장의 열기 속에서 그리고 자산 컨설팅 회사의 바쁜 상담 현장에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의 단면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텅 빈 고급 주택의 불 꺼진 창문처럼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과연 이들은 왜 한국을 떠나 새로운 터전을 찾으려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돈을 들고 이민을 고려하는 데는 분명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돈이 숨쉴 공간을 찾아 나서는 경제적 요인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의 세금 정책은 많은 자산가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높은 상속세와 증여세율은 대를 이어 사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기업가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죠. 어렵게 일궈놓은 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을 자녀에게 넘겨줄 때마다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현실은 마치 정성껏 쌓아올린 탑을 일부 허물어야 하는 것과 같은 심정일 겁니다. 법인세 또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곤 합니다. 또한 경직된 규제 환경 역시 자본 유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새로운 시도나 혁신적인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이 마치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느껴진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자유롭게 투자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넘쳐나는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기회를 잡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투자 수익률 하락 압박은 또 다른 이유입니다. 저성장 기조 속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시장은 훨씬 더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의 세금 정책이나 투자 환경을 비교해보면 왜 일부 자본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특히 2026년이라는 시점은 특정 경제 정책 변화와 맞물려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며 이러한 경제적 요인들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로 해석될 수 있겠죠. 그들은 돈을 넘어 삶의 질과 미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요인들이 그들의 결정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교육 환경은 많은 부자들에게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한국의 과열된 교육 경쟁은 자녀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부모들은 더 넓고 자유로운 교육 환경을 찾아 해외 명문 학교 캠퍼스에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마치 숨막히는 경주에서 벗어나 더 푸른 초원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유료 서비스나 주거 환경 역시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 쾌적하고 여유로운 주거단지, 그리고 선진화된 유료 시스템은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다가옵니다. 한국 사회의 특정 가치관이나 시스템, 예를 들어 지나친 경쟁이나 사회적 안정성에 대한 우려 또한 이들의 이탈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특히 기업 승계 문제는 많은 부자들에게 단순히 세금 이상의 복잡한 고민을 안겨줍니다. 기업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법률적 문제와 사회적 시선은 마치 미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주기도 하죠.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들은 부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려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찰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개인의 삶의 질과 미래를 향한 바람이 사회 시스템과 부딪히며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자본이 국경을 넘어 그야말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른바 국경 없는 자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국 정부는 마치 스포츠 경기에서 뛰어난 선수를 영입하듯 부자들의 발길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앞다투어 매력적인 세금 혜택이나 투자 이민 프로그램 같은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죠. 마치 전 세계가 거대한 인재 시장이 되어 누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돈과 인재의 흐름이 결정되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싱가포르나 스위스처럼 낮은 세율과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내세우는 국가들이 있는가 하면 아랍에미리트 같은 곳은 아예 세금 없는 환경을 제공하며 부자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디지털 노마드나 글로벌 자산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부자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한국가에 물리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자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언제든 기꺼이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마치 새들이 더 따뜻한 기후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듯 자본 역시 자신에게 더 유리하고 자유로운 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유영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높은 세율이나 불필요하게 경직된 규제는 이들에게 더 이상 거대한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조세 회피 노력이나 다양한 투자 비자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자신들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혁신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는 한국의 고액 자산가들에게도 예외 없이 영향을 미치며 그들의 해외 이주 결정에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국경을 초월한 자본의 유동성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으니까요. 이는 단순히 경제적 현상을 넘어 각국의 정책 결정과 사회 구조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경제적 압박, 사회적 고민, 그리고 거대한 글로벌 환경 변화라는 복합적인 요인들은 부자들의 엑소더스라는 현상이 단순히 일부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경제의 활력, 사회 통합,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의 기회에 어떤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심오하고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고 있는 것이죠. 과연 부자들이 떠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라진 자본과 뛰어난 인재들의 공백은 누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메울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까요? 부자들의 엑소더스는 단순한 자본의 이동을 넘어 한국 사회가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경제 시스템과 고유한 사회적 가치,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라는 특정 시점을 기점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이 과연 세계 시장에서 자본과 뛰어난 인재들을 계속해서 유치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냉철한 자기 성찰과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깊은 질문이며 우리 모두가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고민하며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할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일부 특정 계층의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 없을 겁니다. 결국 한국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질문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부자들이 왜 한국을 떠나려는지를 이처럼 다각도로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무엇을 과감히 바꾸고 또 무엇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은 어쩌면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 모두의 깊은 관심과 현명한 선택에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해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한 경제병아리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